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가 1.23% 하락 마감을 했지만 2400선을 지지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31% 하락 마감을 했죠. 자, 업종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닥이 음봉 차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5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캔들을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조금 달면서 마감은 했지만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전일날 조금 아쉬웠던 게 5일 이평선 아래에서 돛지 형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금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 마지막에 아래 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죠. 자,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1.19% 하락 마감을 했고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을 장중 이탈을 살짝 했지만 장 마지막에 1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사이에서 돛지 형태로 마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은 2거래일째 100만주 이상을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만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섹터로는 화학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 1,500억 원 이상을 양매도로 대응을 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양매도로 대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매수 수급이 들어온 섹터로는 유통업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을 살펴보면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섹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나마 눈에 띄는 수급이 보여지는 것은 제약 섹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42억을 순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급만 봤을 때는 하락폭이 너무나 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명이 발생이 됐고 지역 발생자가 무려 85명이나 신규로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14분을 지나고 있는데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23만 8천 명을 돌파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5만 2천 명, 브라질의 경우에는 5만 9천 명, 인도의 경우에는 3만 4천 명으로 아직까지 정점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에는 하루 사망자만 10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눈에 띄는 거는 오늘 페루 쪽에서 확진자가 9,400명, 사망자가 무려 3,93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2단계 상향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상향을 안 했다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면은 이 국무총리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일날 제가 정의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3조 원에 대한 매물 폭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을 했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약 34조 원에 달하는 규모가 됩니다. 두 회사의 3%씩을 제외를 하고 나면 23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게 당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는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장이 정규장까지 상승을 하다가 장 마지막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너무 올랐다. 특히 한국의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높게 평가가 되어 있고 종목의 비중을 줄이라는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별로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총리를 역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장 마감 이후에 대전 고법에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8월 18일 날 특징 종목은 메디톡스가 되겠죠. 이것도 전에 기사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닷컴의 버블을 맞춘 소위 말하는 버핏 지수가 곧 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대로 만든 버핏 지수는 투자 원칙대로라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전일 다우종합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미국의 서민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커들로 위원장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의 경우에도 4.8%가 상승을 했고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1.1%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1.19% 상승 마감을 했죠. 오늘 국내 증시가 장 마지막에 그나마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중국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 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11월 전에는 승인이 안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오늘 야간에는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 산업생산,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 오늘 시가가 21%, 고가가 27%까지 상승을 했죠. 10분봉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 되겠죠. 마찬가지 시가가 21, 고가가 27%까지 상승을 하면서 10분봉 기법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을 해서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날 추천 종목이 있었죠.
웹젠이었습니다. 시가가 0.5, 고가가 3.88%로 3% 이상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8월 18일 화요일 특징 종목 10분봉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특징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반드시 10분봉 기법으로 공략을 하시고, 단타 매매에 자신이 없거나 초보자분들은 진입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 추천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을 또다시 추천을 드렸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2단계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인들은 휴가고 학생들은 방학 시즌이죠.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젠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분기보다 2분기 매출액이 크게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96억에서 164억으로, 당기 순이익의 경우에도 69억에서 148억으로 확정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마찬가지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의 유보율은 2229%, 부채 비율은 16%로 돈이 남아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689억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762억입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웹젠의 경우에는 2018년도 1월달 기준으로 주가가 42,9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2018년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43,000원 자리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대한 수혜주가 되겠죠.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인 37,600원 이하 혹은 8월 18일 화요일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 부근인 34,000원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60일 이평선인 27,000원을 이탈 시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웹젠의 경우에는 27,000원 부분까지 밀려주면 오히려 정말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27,000원을 손절가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에서 30%,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3,000원 부근 자리가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캔들의 형태를 보면 기준선까지 못 밀리고 돛지형 양봉이 나왔다가 다음날 상승하면서 밀렸지만 5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10일선과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52주 신고가 자리인 39,900원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있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사상 최대 실업자가 발생이 되고,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사상 최대 가계 부채,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또다시 2차 확산이 될 것이라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의 주가 지수는 언제든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이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업의 재무 구조와 실적 을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물려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로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KMW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